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인국 수학과의 닥터 데이비드 청입니다. 지난번에는 이 키스로 옮는 여러 가지 성병들이나 이런 감기나 바이러스 같은 것을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이 키스병이라는 그런 병에 대해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키스병이라는 것은 바로 영어로는 키싱 디지즈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 원래는 infectious mononucleosis라는 이런 긴 이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억하기가 어려워서 이 병은 키스로 옮는 거야, 그리고 키스병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한글도 상당히 복잡한데요. 감염성 단핵구증 이렇게 해서 아주 기억하기가 어려운 병입니다. 그래서 키스병으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러면 이 키스병은 바로 주 원인이 앱스타인 바 바이러스라는 이런 EB 바이러스, 이런 것이 주 원인이고, 그 외에도 사이토메갈로 바이러스라는 그런 바이러스가 일으킬 수가 있고요. 톡소플라즈마 건디라는 이런 기생충도 이런 키싱 디지즈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어릴 때 걸리면 대개 증세가 없고 가볍게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주로 사실 키스를 하는 것이 사춘기 이후에 이 청년기에 그때 많이 하는데, 그때 이 바이러스를 많이 또 주고받아요. 그래서 그 사춘기 이후에 이 증상이 많아졌고, 나이 많아서는 이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키싱 디지즈는 주로 젊은 남녀들에게 많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잠복기는 대개 아주 깁니다. 잘 확실치가 않은데 대개 4주 내지 7주 정도, 7주면 거의 2달이잖아요. 한 달 내지 2달 정도 이렇게 잠복기가 오래 걸렸다가 나타나기 때문에 언제 옮았는지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기억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키싱 디지즈 걸리게 되면 어느 순간에 열이 나고 두통이 심해지고 아주 심한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입맛이 없어져요. 그리고 특이한 것은 이 편도선이 많이 붓고, 실제 진찰상에 보면 편도선염 같이 하얗게 농이 그렇게 맺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착각하기 쉬워요. 이것은 편도선염이구나, 이렇게 해서 항생제를 이렇게 치료하기 쉬운데, 그 아목스슬린 같은 그런 항생제를 쓰고 나면 또 반드시 이 전신에 발진이 돋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항생제에 무슨 알러지가 있는가 보다, 이렇게 착각하기 쉬운데, 이 편도선염과 혼동하기 쉽고, 또 아목스슬린, 페니실린과 알러지와 혼동하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이 병에 걸리면 근육통과 아주 무력감이 심합니다. 그 발진이 생기는데 온몸에 붉은 반점이 생깁니다. 아까 제가 했듯이 이것이 특별히 항생제를 쓰고 나면 이것이 더욱더 두드러지는 그런 발진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포토포비아라 그래서 햇빛을 보면 눈이 부시는 이런 포토포비아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온몸에 임파선, 겨드랑이라든지 비장, 간, 이런 임파선이 비대해지는 그런 증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간에 것이 침범을 하기 때문에 황달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비장이 너무 커가지고, 비장이 왼쪽에 보통 있는데 이 비장이 너무 커서 운동하다 보면 비장이 파열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병에 걸린 사람들은 물론 피곤해서 운동을 대개는 못하지만은 억지로 운동을 하다가 비장이 파열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운동을 대신대로 이 컨택 스포츠를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키싱 디지즈가 의심되면 어떤 검사를 하느냐? 보통 이제 모노스팟 테스트라는 피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좀 더 복잡한 세럴러지 테스트로 헤테로필 엔티바디 테스트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EB 바이러스 면역 세럴러지 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블러드 카운터 CBC를 하게 되면 임파구가 많이 증가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현미경으로 보면 에이티피컬 림포사이트가 많아집니다. 그리고 보통 임파선보다도 핵이 이렇게 더 크고 또 기형인 그런 임파구를
발견하게 되고 보통 피검사에서 간 수치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아무 이유 없이 피곤하고 ALT, AST 이런 것이 높아지면 간 수치가 높아지면 혹시 이것이 이런 키싱 디지즈가 아닐까, 인펙셔스 모노뉴클레오시스가 아닌지 한번 거기에 따른 검사를 확실하게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 바이러스 자체는 아주 피곤하고 이렇게 힘이 없고 입맛 없는 것이 오래 갈 수가 있습니다. 몇 달씩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자체로는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피곤하긴 해도. 그러나 이 합병증이 아주 무서운 것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면역성을 교란을 일으켜 가지고 그 면역성 용혈성 빈혈을 일으킵니다. 피가 부서지는 거죠. 쉽게 부스러지고 빈혈을 일으키고 또 혈소판도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면역성 혈소판 감소증을 일으켜서 출혈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또 비장 파열도 생기게 되고, 그래서 운동을 조심해야 되죠.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이것이 뇌염이나 뇌막염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에도 심근염을 일으켰습니다. 심장 마이오카다이티스를 일으킬 수가 있고, 임파선도 붓고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이것이 임파암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즈킨스 림포마라는 임파암을 일으킬 수가 있고요. 또 심각한 합병증이 바로 길레인 바레이 신드롬입니다. 그것은 우리 아주 신경을 마비시키는 것인데 밑에서부터 서서히 위로 상향성 마비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호흡 곤란을 일으키기까지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관찰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시간이 세월이 약입니다. 그런데 그냥 직회를 모는 것이 아니라 뭐 백신도 없고 항생제도 없습니다. 그냥 기다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른 합병증, 탈수가 되지 않도록 수분을 잘 섭취하고, 만약에 너무 못 먹으면 링겔 같은 이런 것을 주사를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탈수를 방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통제를 쓰고 또 합병증이 생기면 치료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빈혈이 심하면 수혈을 해야 될 것이고, 또 혈소판이 너무 떨어지면 혈소판 수혈을 해야 됩니다. 마비 현상이 또 생기고 이렇게 되면 그 염증을 억제하기 위해서 스테로이드 약을 대량을 써야 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합병증이 있는지 없는지 잘 관찰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키싱 디지즈입니다. 그래서 이 키싱 디지즈는 젊은 청소년들에게 많이 생기고 청년들에게 많이 전파가 됩니다. 그리고 예방접종도 없습니다. 그리고 치료도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잠복기가 이렇게 길기 때문에 사실은 언제 걸린지 기억하기 어렵습니다. 언제 한번 키스를 한 달 전에 잘못했다면 그것 때문에 잘못하면 이렇게 생명이 위험한 이러한 합병증이 생기는 이런 키싱 디지즈, 인펙셔스 모노뉴클레오시스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합병증이 치명적인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잘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상한 증세가 있으면 주치의에게 가서 다시 피검사를 다시 해보고 또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 키싱 디지즈가 처음 생겼을 때는 아무 빈혈이 없다가도 또 한 달 후에 빈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한 달 후에 또 이상한 붉은 반점에서 그 다음에는 이 출혈성 반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혈소판이 너무 떨어졌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합병증이 생기는지 조금만이라도 이상한 증세가 생기면 의사와 상의를 하고 다시금 팔로우업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사들도 치료를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이럴 때 우리는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바이러스를 이길 면역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의사들과 상의를 해서 잘 팔로우업을 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